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 홍스탁 진행을 맡은 홍지원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이제 첫 주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3월 마지막 주잖아요. 그런데 좀 시작부터 시장이 좀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시장이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너무 좀 안타깝고 아쉬운 좀 마음이 컸었는데 이 3월의 마무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3월의 마지막 시장을 어떻게 장식을 할 것인가.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다뤄드리는 홍스탁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저와 함께 해주시는 또 애제자 위로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요. 같이 인사를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로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데요. 일주일 만에 돌아온 만큼 더 알찬 이슈들로, 더 좋은 소식들로 여러분께 오늘 좋은 공부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스탁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노란톡 입장 영상 방법 함께 보실게요. 네, 오늘의 시황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오늘 제가 먼저 본 시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쌤한테 오늘의 시황을 한번 여쭤볼 텐데요. 제가 보는 오늘의 시황은 이 코스피가 조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파란불이 또 깜빡깜빡 보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코스닥까지도 파란불을 보이는 그런 혼조세를 보이는 시장이었지 않나 싶었어요. 쌤, 오늘의 시장 그리고 저번 주 시장 리뷰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기대가 되었던 시장이었는데 네. 사실 이 기대에 정말 좀 미치지도 못하는 그런 좀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개인이랑 외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해줬지만 기관이 한 7천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결국 또 하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 홀로만 매수를 했고요. 외인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동반 매도를 좀 만들어 갔네요. 선물 시장에서는 또 이제 외국인이 홀로 매수를 이어줬지만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내기에는 조금 다소 힘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 뭐 저번 주 시장은 횡보 장세로 그래도 좀 무난한 시장을 만들어 줬었는데 이번 주 시장은 시작을 하자마자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장부터 좀 이렇게 흔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사실 뭐 저번 주 금요일에 어떠한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흘러갔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이런 이슈들을 더 이상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적용이 되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좀 호조로 나오는 등 다양한 또 이제 호재 경기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동반이 되면서 시장에 이제 좀 상승을 이끌어냈는데 국내 시장은 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이 많이 눌렸어요. 장 마지막에. 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장 초반에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모습들이 흡사 좀 고점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사주니까 또 개미들한테 물량 던지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또 우려감이 나오기도 했고 이런 시장 속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잡고 가야 될지 되게 좀 헷갈려 할 수밖에 없는 헷갈리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오늘 이제 그 캐릭터 이쪽 이제 콘텐츠 쪽으로 좀 강한 모습들을 보였고 철강 주요 종목들도 조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건설기계 쪽도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제 지금 오늘 보시면은 이 지수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 저점이란다. 이제 지지 구간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횡보 장세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제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밑에 제가 선을 그어드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950포인트대 지금 언저리에서 계속 이제 저항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이제 61선 저항을 확실히 뚫어내야지 이제 가장 강한 이제 980포인트, 975포인트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975포인트대, 980포인트대를 또 두 번째에서 뚫어줘야지만 결국은 또 이제 시장의 1000포인트대 이상까지의 어떤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일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사실상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은 맞습니다. 지수 차트상.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스닥보다 상황이 안 좋아요.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려고 하는 차트를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과거 왜 이제 우리 90년대, 2000년대 초반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이런 시장이 펼쳐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는 아직까지 저는 좀 희망을 걸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2000년대 초 같은 경우는 IT 버블이라 그래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 이제 IT 버블 때 코스피 시장은 외면을 받고 코스닥 시장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괴리가 어마무시하게 좀 벌어졌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봉착해 있는 지금 이 시점이 4차 산업혁명의 또 이제 그 과도기고, 잠시만요. 네. 이게 끊겼네요. 예. 지금 이제 이게 인터넷 좀 연결상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런 이제 선례가 있었던 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 시대에 되게 기술적 과도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좀 많이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장세는 저는 이미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과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코스닥 시장의 강세장이 오고 코스피 시장의 약세장이 온 것처럼 지금 이제 한 20년 만에 그런 사이클이 다시 돌아온 게 아닐까. 그때도 IT 버블이었고 지금도 4차 산업의 과도기다 보니까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저는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좀 확실하게 지수 차트상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하락 추세로 갈 확률이 높지만, 코스닥 시장만큼은 한 번 더 조금 기대를 걸어볼 만한 위치에 있고 그런 또 순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또한 제 이런 의견들을 그냥 좀 참고해서 투자의 좀 어떤 지표로 좀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황에 알찰 수 있나라는 시간들이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의 시장은 또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알차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시황을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은 바로 이슈로 한번 넘어가 봐야겠죠. 자,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말이 좀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이슈 핫이슈. 네. 와, 이거 정말 신경 많이 썼어요. 네, 이거 엄청 화려하게. 네, 진짜 화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내일경제 홍스탁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나 CG에 이런 소리에 최고입니다, 최고. 정말입니다. 자, 네. 그렇다면 네. 이렇게 또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신 만큼 저희가 이슈에 대해서 또 잘 다뤄봐야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 하면은 두 네. 가지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수혜주 운하 사고로 인해서 조선주가 좀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쌤. 네네네. 그러면 이 수혜주 운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을 첫 번째 이슈로 다뤄보고 싶어요. 수혜주 운하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이제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맞아요. 2018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사이클이 네. 돌아주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년에 한 번이 지금 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 운하 쪽으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게 지금 운하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되게 지속성이 좀 약해요. 네. 그냥 올라가다가 말아버려요. 오. 그래서 그만큼 재료가 아직까지는 그만큼 힘을 발하기에는 조금 약한 재료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에 이제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사이클이 지금 운하 쪽으로 잠깐
있는데 결국은 또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금방 또 이제 없어질 이슈이고 오히려 그렇구나. 이 테마의 순환이 지금 빨리 돌아가지고 네. 저는 이제 이 상반기라 그러죠. 이 상반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2분기라고 제가 이제 가정을 할게요. 지금 네, 1분기가 네, 네. 지났으니까 이 이제 2분기 때는 조선 해운 쪽으로 좀 이렇게 모멘텀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네, 네,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분기가 지날 때쯤 끝날 때쯤부터 신재생, 네. 친환경 섹터가 그때부터 이제 휘날리를 장식을 하면서 3, 4분기를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운하에 좀 집중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네. 지금 조선 쪽으로 조선. 해운 조선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조선 해운주 아무래도 방금 이야기를 딱 해주신 대로 지금 당장의 이슈보다는 조금 더 큰 거시적인 시선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해운이라든지 조선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힌트를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삼성중공업이라는 이 종목 자체가 저번 주에도 한번 급등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도 계속해서 이런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네. 이런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또 이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네. 대우조선해양 이 빅3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빅3가 또 상승세를 이어가던데 이 이슈에 대해서도 좀 상승세를 해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거의 이제 올라탔다라고 봐야죠. 이제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드디어 이 조선주가 실적 좋다, 업황 아. 좋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네. 드디어 이제 그게 사이클이 돌아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주가 차트를 보면은 네. 지금 보시는 게 삼성중공업 차트인데 지금 이제 제가 1년치를 딱 펼친 거예요. 딱 이게 1년치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근데 지금 오늘 여기 위에 꼭다리 지금 뭐 최고 보이시죠? 네네네. 이 꼭다리 최고가 무슨 의미냐면은 네.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오늘 시간이죠. 네, 오늘 날짜로. 제가 이제 월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번 달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네. 조선주는 무조건 담아가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제 이야기를 드렸었던 바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선주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날짜로 네. 최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오.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네.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네.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52주 신고가를 세웠죠. 그러고 나서 물론 이제 영망치형 음봉 캔들로 좀 이제 캔들 자체로 보면은 성격이 좋은 성격은 아니죠. 아주 안 좋은 성격의 캔들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캔들을 신경 쓸 게 아니라 52주 신고가가 올라왔다라는 거에 지금 의미를 둬야 되는 거고 이전부터 이제 보시면은 이전 차트 여기 이제 작년 차트죠. 작년 6월 차트 보시면은 올라가다가 바로 이제 이 저항을 맞고 오. 여기서 이제 쭉 눌려가지고 왔어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 저항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저항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네. 여기가 가장 강한 매물대라는 거예요. 어. 이만큼 눌렸다라는 거는. 네. 근데 이 매물대를 지금 여기서 수급으로 들어 올려버리고 오늘 고점을 갱신을 시켰잖아요. 되게 의미 있는 거죠. 네. 지금부터 이제 사이클이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난 한 3년 동안의 차트를 제가 더 길게 피워드릴게요. 네. 지금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차트예요. 지금 고점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12,000원대에서 지금 3,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7,000원까지 지금 회복이 된 모습인데 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2016년, 2017년도는 조선업의 하락 구간이었어요. 잃어버린 10년 사이의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12,000원이었던 것도 12,000 고점이었던 것도 결국은 뭐다? 하락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네. 10년 더 보시면은 네. 차트를 더 길게 보시면은 네. 4만 원짜리예요. 와. 이게 2007년도, 네, 네. 2006년도의 차트입니다. 4만 원까지 왔다가 네. 2017년도 보시면 아까 그 높다라고 생각했던 걸 네. 지금 이렇게 보면 높은 주가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떨어진 게 더 크죠. 네. 예, 아까는 12,000원까지 오 되게 높았는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이렇게 더 길게 보시면 어때요? 엄청나게 하락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금 하락 구간, 요 하락 구간이 우리나라 조선업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서 지금부터 이제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네. 지금 밑에 보시면 수급이 역대급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 아주 큰 수급이 들어왔죠. 오, 진짜네요. 그렇다 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사이클이 돌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좋을 네, 것 네. 같고 물론 뭐 호황기에 황금기에 조선업만큼의 이제
상승은 지켜봐야 하는 거겠지만 물론 네.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절반은 갑니다. 오. 그 시기에 그 네. 황금기 시기에 절반은 가기 때문에 뭐 아까 42,000원이었죠. 42,000원 네. 절반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한 21,000원, 2만 원 봐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업은 한 이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우조선해양도 오늘 이제 시세를 줬는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감이 커요. 왜냐하면 오늘 신고가 돌파를 못 해줬습니다. 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네. 추세는 살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추세는 변곡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눌릴 때마다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어차피 제가 이제 이 홍스탁에서 네. 이제 방송을 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렇게 이렇게 네. 풀어드리는 거예요. 네. 아, 지금 오늘 종목 왜 풀어드리고 이러시나 있는 거예요. 지금 담아라 네. 힌트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 선물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런 또 이런 선물을 마지막 잘 들으셨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회는 눈앞에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기회입니다. 지금 담아라. 절반까지는 무조건 간다라고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선물을 잘 받으셨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런 힌트를 받았으면은 또 다른 이슈를 한 번 더 볼만 하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차트를 띄워놓고 설명을 해주실 때가 쌤이 가장 빛나시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슈로 바로 가볼 텐데 다음 이슈는 바로 보궐선거입니다. 이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가 좀 한순간 돌다 보면은 반짝하는 이슈로 떠오르기 때문에 안 다뤄볼 수가 없겠는데요. 쌤,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IMBC가 저번 주에 이렇게 빨간불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쌤 옆에 딱 붙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IMBC가 왜 떴나 봤더니 박영선 후보가 그 IMBC의 뭐였죠? 그 앵커 출신이고 거기서 네, MBC 출신이다 보니까 이거 좀 빨간불이 들어왔던 그런 소식도 보이더라고요. 정치 테마주는 왜 이렇게 관련이 파평 윤 씨여서 뜨고 이거 어떤 이슈로 좀 봐야 될까요? 정치 테마는 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쵸, 네네네. 그쵸, 그쵸. 뭐 유치원 그런 거죠? 같은 유치원 네. 나와도 관련주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 사실 나이 50 넘어가지고 유치원 어떻게 기억해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그게 너무 네, 우리가 뭐 놀라서. 동창회를 네. 하더라도 유치원 동창회는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도 관련주로 관련 역해요. 아니 심지어는 오, 네. 같은 아파트 옆동에 사는 아, 대표도 아. 관련주로 엮입니다. 오. 좀 오버하자면은 진짜 네. 거의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엮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이거는 그냥 툭 까놓고 네네. 얘기를 드리면 세력 네네. 마음이에요. 아, 세력 네, 마음이다. 세력 마음입니다. 네. 네. 그냥 누가 관련주를 엮이느냐? 이거 좀 괜찮은데? 이거 좀 그림 나오는데? 한번 엮어봐야겠다? 이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이 보궐선거랑 관련된 이 정치주 자체에 좀 대응하는 전략 이런 거는 사실 딱히 없을까요? 정치주를 네. 대응하는 방법이 네네. 없진 않죠. 없진 않죠. 근데 이거는 고수의 영역이에요. 아, 이거 분명히 이 선침해 정치 테마는 네. 선침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선침해에다 날아갑니다, 그냥. 네, 잘못 가면은 네네네. 예? 자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 테마는 되게 민감하잖아요.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어떤 자기의 정치색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투자의 만큼은 그거를 배제시켜야 그렇죠. 돼요. 이성적으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감정에 지배되기 때문에 나는 뺀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빼지지 객관적으로 않는, 판단한다고 네. 생각하지만 이 뇌에서 요만큼은 주관적으로 이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지하고 있는 어떤 네. 의원이 있어요. 네네네. 어떤 후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보를 지지한다는 건 그 후보에 대해서 조금 남들보다 좀 잘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겠죠. 네네네. 그 후보의 어떠한 발자취를 자기가 좀 공부를 했다거나 네네네. 그 후보의 어떤 가치관을 공감을 한다거나 머리에 이미 그게 있으니까 그 네. 후보를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배제를 시키고 생판 모르는 후보, 관심도 없던 후보랑 객관적으로 비교를 한다라는 거는 그게 좀 어렵죠.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본인의 의견이 네.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힘들어요, 선침해가. 그리고 이 선침해라는 거는 정치라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네. 무슨 게이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엄청납니다 막. 이슈가 많으니까. 네. 정말 막 건실했던 사람도 네. 어떻게 돼요? 진짜 뭐 하나 그쵸. 갑자기 걸려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 제가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네.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네. 정치인으로서는 아니고 네네네. 정치인으로서는 저도 좀 잘 모르겠지만 네네. 개인적으로서는 되게 조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예전에 이제 그 홍정욱 의원이라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예전에 헤럴드 경제 네. 대표도 지내시고 예전에 좀 그 저기 정치도 좀 하셨던 분인데 네네네. 제가 이제 홍정욱 씨를 되게 이제 어떤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홍정욱 씨를 좋아한다 그래서 홍정욱 관련주를 사면은 네. 어떻게 될까요? 좀 이성적인 좀 이성적이지 판단이 못하죠. 힘들겠죠. 그죠? 네. 그리고 홍정욱 씨 인생 자체로 보면은 원래 집이 좀 돈이 많다 보니까 이 그 돈에 좀 네. 이렇게 휘둘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네. 네, 또 이제 또 되게 좀 유능하신 분이기도 하니까. 네네네. 근데 회사는 적자를 항상 내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주식시장에서는 또 사업이랑 되게 좀 다른가 봐. 차갑게. 네. 네네네. 아무튼 뭐 그거는 뭐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그쵸. 네. 그런데 가치관은 되게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금전적인 걸로 절대 사고도 안 치세요. 네네. 원래 좀 있는 집안 사람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돈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좀 청렴하시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자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네,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녀 게이트가 터진 거예요. 또 또 나락하잖아. 그렇구나.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들 보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훌륭하신 분이 있는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녀 게이트가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정치 생활은. 그렇죠. 우리가 예측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어도 네.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와이프가, 남편이, 뭐 사돈의 팔촌이, 뭐 어떻게 할 수, 사람이다 장모님이, 보니. 뭐 시아버님이 갑자기 어떻게 터질지 맞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인과관계라 그래, 인과관계. 인간관계. 네, 이거 우리가 인과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인과율은 우리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진짜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 선침해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네. 선침해는 웬만하면은 지양을 하시고 지향하시고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데이 트레이딩 네. 관점. 진짜 데이 네. 트레이딩 단타 관점에서 그냥 좀 이렇게 재미를 보는 정도에서 네. 그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선물 많이 주시네요, 쌤. 자, 우리 홍스탁 시청자 여러분, 이런 선물도 다 담고 계시는 거 맞죠? 지금 제가 한 번 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물 다 드렸고요. 재방송으로라도 꼭 보시면서 순환이 돌고 돌고 할 때 꼭 그 시점을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고요. 증문즉답에서 조금 더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입장 영상 방법 같이 보실게요.
네, 오늘도 찾아온 증문즉답 시청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죠? 실시간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우리 캡틴 바로 홍주원 전문가님께서 1대1로 대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카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질문즉답을 조금 길게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질문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북두칠성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질문, 쿠팡과 관련해서 여러 섹터가 순환이 돌았는데 조선주도 똑같은 맥락으로 공부해봐도 좋을까요? 예를 들면 뭐 선박 엔진이라든지요. 네, 제가 오늘 조금 실수가 나왔네요. 오, 네. 오늘 어떤 실수냐면은 네. 제가 이제 대본을 안 보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바로 나오는데 아까 네. 이 수에주 운하 네. 네. 사고를 네. 대운하 관련주로 들은 거야. 그래서 이상한 소리 했네, 제가. 아, 네네. 네. 이 운하에서 사고가 네. 났다라는, 네, 네, 네. 수에즈 운하에 사고가 네. 났다라는 건데, 대운하 관련주로 들어서, 운하 관련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도 또 네, 네. 좀 정정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근데 도움은 되시잖아요. 운하 그러니까요. 관련주는 1년에 한 번씩 본다. 네, 그러니까요. 네. 뭐, 이거 도움은 되시는 거니까, 네. 네, 뭐,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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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질문 북두칠성 네. 그 조선주. 네네. 아무튼 조선주. 어쨌든 네, 연관해서. 네.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조선주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해운주가 움직여요. 네. 해운주가 움직이기 전에 철강주가 움직이고 이 철강, 해운, 조선 이런 식으로 계속 본인들이 같이 순환이 돌아줍니다. 삼총사요. 그래서 오늘 조선주 강했죠. 네네. 조선주 강했는데 오늘 조선주 강하면서 어디가 또 강했어요? 철강주 강했잖아요. 철강주. 같이 강합니다. 3종 세트. 네, 거의 3종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고 조선주가 만약에 이제 똑같은 맥락으로 뭐 이제 그 선박 엔진 뭐 이런 것들을 또 관련해서 볼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조선주, 조선 기자재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다 포함이 돼요. 이 선박 엔진 이런 것도. 네. 다 기술주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조선주가 움직이면은 철강주가 움직이죠. 네. 철강주가 움직이면은 뭐가 움직일까요? 뭐 음소거예요? 자, 철강주가 움직이면은 또 이제 그런 연관되는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프레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레스? 네네, 들어봤어요. 프레스도 철강이 움직이면 프레스도 움직여요. 프레스도 같이 좋아요. 그때 반도체 할 때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프레스는 다 들어가요. 프레스는 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네. 그 저번에 어떤 분이 이제 그 프레스가 뭐 찍어내는 기술이라고 네네.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더 정확히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찍어내는 기술은 맞아요. 네. 근데 프레스 산업이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찍어내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모형을 갖춰서 찍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모형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프레스는 어느 산업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프레스라고 한다 그러면은 가장 강한 두 산업이 있어요. 원래는 조선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자동차였는데 조선업이 약세면서 자동차가 이제 프레스의 넘버 원이 됐고 네. 이제 조선업이 뒤처진 거죠. 근데 조선업이 같이 올라오면 프레스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같이 올라온다 같이 보시면 돼요. 올라오겠죠. 철강이랑 같이 다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우리 홍스탁은 어느 곳 하나 눈을 뗄 수가 없는 알찬 정보들이 가득한 방송이기 때문에 홍스탁 뭐 재방송 여러 번 돌려보시고요. 한번 주말에도 이렇게 증문즉답 모아가지고 하이라이트로 방송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우리 일개미님 질문 한번 가볼게요. 자, 수에즈 운하 3일 동안 묶여서 아프리카 희망봉 쪽으로 돌아가는 배들도 있고 지체된 배들도 있고 하니 유가나 각종 물류 쪽으로 상승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인도네시아 정유 공장 뭐 대형 화재도 좀 있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이제 악재를 그 악재를 그 뭐라 그러지? 네. 이제 해석하는 방법, 네네네. 해석하는 방법 이제 알려드렸었잖아요. 우리 주식 시장에는 체계적 리스크와 비체계적 리스크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돌발적으로 나오는 나오는 것들은 비체계적 리스크라 그랬어요. 네. 근데 비체계적 리스크는 대부분 뭐라 그랬죠? 단기 악재일 확률이 악재. 높다 그랬죠. 지금 이제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도 네네. 단기 악재예요, 장기 악재예요. 단기 악재죠. 단기 내가 악재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죠? 그러니까 비체계적 리스크, 네네네. 돌발 악재죠. 그쵸, 돌발 돌발 악재면은 기본적으로 거의 단기간에 끝나는 악재죠. 그러니까 네네네. 해소가 되는 악재란 말이죠. 음. 지금 이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도 해소가 되는 악재잖아요. 네네. 그죠? 해소가 안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건 단기 악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관련된 관련 이슈 또한 당연히 움직이겠죠.
얼마만큼 단기적으로 단기 약재는 단기적인 만큼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아, 단기적인 만큼 움직인다. 의계미님 좋은 답변 됐길 바라고요. 다음 질문 또 가볼게요. 우리 경이로운 호스탕님, 아 이분 그리울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중국에서 보아오 포럼이 있더라고요. 경제 관련이던데 화장품이나 엔터, 게임 쪽에 관심을 가지면 좀 좋을까요? 요즘 미중 관계가 안 좋아져서 해도 좋을지 걱정이 됩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제 위치가 좋냐 안 좋냐를 보면 돼요. 오. 위치가 좋냐 안 좋냐.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 담았었어야 돼요. 미국과 한번, 중국이 가장 안 좋을 때 그쵸? 그때 담았었어야죠. 오. 그죠? 파란불 들어왔을 때. 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중국주 순환 돌아주니까 화장품주 담아라. 어? 화장품 관련주들 담아라. 맞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무료 종목 나간 것 중에 코스메카 코리아나 제이준 코스메틱이나 이런 것들 많습니다. 맞아요. 연우라는 종목도 있고요. 오. 네. 그 지금 다 제가 얘기를 드렸었던 게 왜 그럴까요? 그때 주가는 여러분들 생각 어떻게 돼요? 자, 보시면은 자, 차트 한번 네. 제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 네네네. 네. 지금 이제 이 보시는 차트가 네. 코스메카 코리아예요. 코스메카 코리아.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무료 종목으로 언제 드렸냐면은 네. 요때 드렸어요. 요때. 오. 요때. 네네네. 그리고 요때 두 번 나눠서 드렸습니다. 네네네. 하나는 무료 강연회 때 드렸었고 하나는 이제 방송에서 드렸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때 이 방송에 드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 그 유튜브 댓글에 막 이렇게 달려요. 네. 너튜브 댓글에. 네. 아니 지금 하락 추세인데 하락 구간인데 네. 이걸 왜 추천하니? 아, 또, 네. 네. 뭔지 아시죠? 네, 뭐 알죠. 방구석 전문가들 이제 네. 뭐 왜 추천하니? 네네. 하락이니까 추천이죠. 하락하니까. 네. 올라가는 거를 추천합니까? 네네네. 그쵸. 아니 그쵸? 어차피 올라올 종목 아니에요? 네, 맞아요. 왜 떨어졌어? 악재가 있으니까 떨어졌죠. 네. 근데 미국이랑 중국이랑 진짜 뭐 총알 쏘고 미사일 네. 쏘고 싸웁니까? 아니죠. 투닥투닥 거리잖아. 뭐 투닥투닥 거리다 보면은 서로 지치잖아요. 지치면 뭐예요? 서로 같이 밥 먹잖아. 상상도 못. 같이 밥 같이 먹잖아요. 밥 먹습니까? 네네. 네. 방금 정지호명. 아 그만하자 그만해. 밥이나 먹자 이러잖아. 네네. 친구랑 밥이나 싸워. 먹자. 친구랑 네. 싸우면 어떻게 해요? 뭐 화해해야죠. 네, 막 밥 어찌됐건 맛있는 거 아유 뭐 먹죠. 진짜 막 네. 쥐팰 수도 없고 그죠? 네. 이거 뭐 얘를 어떻게 하나? 어? 야 그래 그만하고 일단 밥이나 먹자 이러잖아. 네. 어? 이게 다 뭐예요? 정치잖아요. 그쵸, 정치. 그죠? 정치. 아니 그리고 이 화장품 섹터가 음. 하락 구간이 언제부터였어요? 사스 발이었잖아. 사스.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사스란다. 죄송합니다. 네? 사드.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네. 사드. 네, 사드. 사드가 이제 들어오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네. 지금 다 기업들 내보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싹 다 중국 관련주 소비재 다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 무너졌죠. 네. 그리고 또 그게 치달한 게 뭐예요?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죠. 무역 전쟁, 그쵸. 그러고 나서 자 차트 길게 볼게요. 네. 자 여러분 차트 보세요. 사드 언제 들어왔어? 2018년도에 들어왔죠. 네. 그때부터 어떻게 해? 쭉 하락하죠. 오. 2019년도에 중국이랑 미국이랑 무역 전쟁합니다. 네. 어때요? 쭉 떨어졌어요. 오, 그죠? 진짜네요? 네. 엄청 떨어졌죠. 네네. 자 그러면은 아니 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망해요? 안 망하죠. 안 망하지. 이게 얼마나 큰 회사인데. 아. 떨어지는 건 떨어졌잖아요. 아, 그러면 네네네. 관계는 이미 한 번 진짜 불이 붙었잖아요. 그쵸. 불이 붙었고 양 국가다 뭐예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봤잖아요. 무역 전쟁이다 보니 중국 네. 엄청난 손실 받고 그쵸. 미국도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 이 손실에 대한 에너지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에너지 값이 있죠. 있죠. 에너지는 소모가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소모가 되고 나면 뭘 해요? 아, 좀 시자가 되잖아. 그쵸. 그때 또. 그러면은 지금 이 쉬는 구간 중에 횡보가 됐잖아요. 네. 이 쉬는 구간 중에 횡보가 된 거잖아요. 맞네요.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밑에서 보시면 어때요? 계속.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수급도 들어오고. 자, 보세요. 아, 그래서 저 네. 최고가가. 지금 오늘 보시면은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웃긴 게 네. 떨어질 때 오.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 추천하면은 네.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봐요. 에휴, 저걸 왜 사냐? 네네네. 야, 차트 딱 보니까 저거 망했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아니고 올라가는 걸 사면은 네. 그게 다시 떨어지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쵸. 어차피 순환은 반복이 되고 올라간 게 있으면 떨어지고 떨어진 게 있으면 다시 올라오는 그쵸, 게 주식의 그쵸. 원리잖아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순환 속에서 지금은 에너지 양국가 다 에너지 소모가 있어. 그 중국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사드가 들어온 거는 네. 문재인 대통령 정권 이전에 들어가 왔고, 네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이미부터 조금 중국에 대한 편향적인 좀 성향이 있다 네네. 보니 그럼 중국이랑 좀 미국보다는 중국의 좀 관계가 지속적으로 좋아지려고 노력을 네네. 했었고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 중에 쭉 어떻게 됐어요? 횡보 기간을 거쳤죠. 그쵸. 네. 그러고 나서 어떤 이슈들이 올라와요? 시진핑 방한 이슈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럼 시진핑이 방한을 하는 이유는 뭘까? 정치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한국에. 그죠? 네. 뭔가 한국한테 사드 때문에 좀 서운했지. 네네. 어? 위로해 주러. 야, 그러니까 지금 내 말 좀 잘 듣지 그랬어. 네네네. 내가 이거 풀어줄 테니까 요렇게 내 말 좀 들어봐 하라고 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러면은 이 횡보 구간 중에 뭘 해야 돼요? 떨어질 때마다 사서 가야죠. 그쵸. 주식이 얼마나 단순하고 쉽습니까? 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도 되나 막 이러잖아요. 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심리가 사람이라는 게 웃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걸 보고 올라가는 거는 그냥 왜 올라갔는지 참고를 삼고 네. 그거를 우리가 교육으로서 받아들이고 아. 다음부터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가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해서 네. 바닥에서 조금 더 아래에서 사야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교훈으로 삼아야지 네. 올라가는 거는 따라 들어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네. 이렇게 이 미중 무역 전쟁과 또 화장품 관련주를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신 분이 또 세상에 있을까?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늘 옆에서 진짜 엄청 지켜봤는데요. 오늘 선물 같은 이 방송 시청자 여러분 다 잘 보고 계시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월요일 홍스타 꼭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바로 다음 질문 또 빨리빨리 가볼게요. 또 알찬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 그 같아요. 코스메카 코리아 네. 요거 있잖아요. 네네. 요것도 사람들이 되게 막 말도 많고 막 이래가 짜증 나가지고 맞아요. 정리할 사람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네. 한번 맞아요. 내가 이거 분명히 목표가 얼마나 그랬어요? 18,000원 잡아줬어요. 네, 맞아요. 18,000원. 18,000원까지는 때려 죽여도 간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오늘 얼마냐면은 화나셨어. 오늘 17,150원이야. 그러니까. 이제 850원만 올라간 목표가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게 그 추천 당시 추천가가 12,000원대에서 13,000원 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2,000 평균적으로 12,500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 그냥 15,000원까지 18,000원까지 그냥 끌고 갔어도 이거 수익이 네. 얼마야? 대략 어우. 저거 잡아도 40% 정도는 되네. 네. 그죠? 어우. 대략 잡아도. 어우. 참 답답합니다. 네. 답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우리 조금 이제 송스탁을 잘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계좌가 정말 빨간 색깔로 물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 답답함을 어떻게 또 풀어드릴 수 있을까? 바로 다음 질문 가면서 풀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다람쥐님. 오늘 제가 딱 감사합니다, 다람쥐님. 네, 저랑 오늘 질문이 겹쳤어요. 제가 준비해온 질문도 이거였는데, 바이든 정부의 3조 달러 규모의 2차 부양책이 발표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통과가 된다면 이 친환경이라든지 신재생 쪽이라든지 큰 상승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대표님의 고견이 좀 듣고 싶습니다. 자, 2차 부양책이 있던 네. 없던 네. 신재생은 갑니다. 있던 없던 간다. 지금 제가 얘기했죠. 네. 코스메카 설명했죠. 네? 화나시나? 방금 설명했잖아요. 네. 자, 신재생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든. 미국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네, 맞아요. 전 인류가 원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인류가 원하는 친환경이. 거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전기차 난리 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수소차 난리 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산업의 이제 변화를 우리가 의미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니, 시대가 변하고 산업이 변하는데 주식이 안 따라간다? 말이 안 되는 말도 거죠.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시대가 원하고 있는데. 그럼 주식이 지금 안 따라오는 이유는 뭘까? 아직 때가 아니라서. 개미가 많이 붙었잖아요. 아유, 이 개미들 어떡하나 네. 지금 떨궈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자, 개미가 와. 신재생을 다 버렸을 때 네. 신재생은 갑니다. 오, 이거
이거 소름 돋는 이 멘트 여러분 받아 적으신 거 맞죠? 지금 오늘 홍스탁은 한 2번 정도 더 돌려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딱 드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홍스탁 3월 29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바로 가볼게요. 김장민님. 다음 달이 아카데미 시상식인데 영화 미나리가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미나리 관련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영화 다음 달에 아카데미 시상식. 저 지금 이제 저 지금 진짜 멍해졌었어요. 왜? 여기서 미나리를 왜? 나 지금 아니요, 미나리 네. 관련주, 그 영화 미나리 관련주요. 저 지금 순간 네. 채소인 줄 알고. 네, 뭐 기생충 관련주 막 난리 났고 이랬잖아요. 이분이 네. 지금 왜 이러시지? 지금 이게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미나리. 네, 미나리 하면은 또 청도 네. 미나리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근데 미나리. 빠르게 네. 근데 제가 진짜 죄송한데 네. 이 미나리 영화에 대한 정보를 몰라요. 알겠습니다. 저 지금 처음 들어요. 미나리는 뭐야?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기생충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뭐 그래요? 네네. 이제 해외 영화기도 하고. 이거 해외 영화예요? 네. 이제 아카데미를 진출 앞두고 이게 있으니까. 이제 아카데미 뭐 이런. 네네. 기생충 막 난리 났었잖아요. 네, 맞아요. 미나리. 네네네. 네. 근데 이름에서 전 느낌이 딱 안 와요. 네? 미나리. 네. 알겠습니다. 빨리 고수가 낫지 않나? 다음 질문 가볼게요. 네. 네, 바로 가봅시다. 네, 경이로운 홍스탁님 또 질문 주셨어요. 바이든 정부에서 3조 달러 부양책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 풀면은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네. 돈을 풀면은 힘들지 네네. 않을까요? 힘들죠? 힘들다. 힘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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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데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네. 자, 바이든은 지금 정권 초기죠. 네. 정권 초기인데, 자, 트럼프가 이전에 경기 부양책으로 민심을 다 달래놨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민심을 달래놓으니까 음.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네.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이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네.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사상 초유. 사상 인류 사상 초유. 네. 초유의 사태다 이거예요. 국내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경기 부양책이라는 걸로 쫙 돈을 풀어놓으니 네.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음. 근데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이 왔을 이 타이밍에 경제 지표가 좋을 수가 없어요. 속속들이 따지고 네. 보면은 사실은 네. 이제 뭐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네네. 좋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오. 네. 그러면은 결국은 네. 이 인플레이션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는 또 다른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바이든 정부는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면은 그렇죠. 자, 정권 초기에 자기가 지금 딱 맡았던 이 시기에 초유의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경기 상황은 더 좋지도 않아. 네. 그러면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 다시 돈을 푸는 거예요. 다시 돈을 풀지 않으면은 지금 이거를 막을 수가 없잖아.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 불가항력이죠. 네네. 힘들죠? 힘들겠죠. 자, 근데 지금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을 감당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감당을 해보겠다. 네네네. 돈을 다시 풀어보겠다. 인플레이션이 더 나중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초유의 사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더 될 인플레이션도 없다 이거예요. 네네. 더 갈 것도 없다. 더 갈 것도 없다 이거는 이제 풀대로 풀어보자. 네. 그 뒤에는 너희들이 감당해라 이거죠. 되게 무서운. 그렇죠. 근데 그런 이게 상황이네요?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미국은 패권 국가잖아요. 네네네. 달러를 찍어서 뿌리면 다시 회수가 돼요. 충분히 회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어줍지 않게 중국, 일본, 한국 이런 나라가 뭐 애나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안전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네. 찍어서 뿌려가지고 다시 걷어들이는 거는 미국이나 가능한 거예요. 패권 국가나 가능한 겁니다. 네네네. 그 위안하고 애나고 자시고 간에 음. 찍어서 뿌리면 이건 회수가 안 돼요.
결국은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줍잖게 지금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면은 큰 코 다칩니다. 예, 지금 미국도 지금 이거 간당간당한 상황이에요. 예. 미국은 미국이니까 가능하다.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바로바로 증문즉답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바로 증문즉답 함께 해보셨으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좀 알찬 방송 됐을 것 같은데요. 뭐 이슈도 그렇고 시향도 그렇고 오늘 방송은 여러분께 정말 선물 같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선물 같은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집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뭐 퀄리티 있는 괜찮은 자료들, 내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정보가 좀 부족하다, 아니면은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어요. 홍스탁 치고 들어오셔도 괜찮고요. QR코드 치고 들어오셔도 바로 노란톡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쌤, 이제 우리 홍스탁이 네. 오늘 오랜만에 와봤는데 또 시간이 이렇게 후다닥 갔어요. 네네, 오늘 맞습니다. 방송 어떠셨나요? 정말 아쉬웠습니다. 아쉬웠습니까? 네. 이제 홍스탁과 정이 들었는데, 네. 네, 이제 홍스탁과 이별을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되게 오늘 방송이 되게 네. 무거웠습니다. 아, 벌써 눈가가 촉촉해지네. 네. 네. 왜? 이게 무슨. 아, 네네. 아니, 좀 연기 좀 해봤어요. 오늘 끝 아니잖아요. 네. 내일이 네. 내일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내일이 이제 홍스탁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일 좀 인사를 드리려고 했으나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네. 내일 방송을 더 소중히 아시고 맞아요. 마지막이니까. 내일 엄청난 시청자가 몰리지 않을까.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거고, 네. 시청자 여러분, 홍스탁이 없어도 네. 홍스탁을 대체하는 또 어마무시한 또 이 방송을 내일경제에서 준비를 하고 준비할 있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홍스탁이 없어도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홍스탁보다 더 큰, 더 좋은 방송이 곧 런칭이 될 거니까 네. 너무 이제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내일경제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내일 또 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내일 올 건데 네. 거의 뭐 지금 이번 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아니 네. 이제 아니시죠? 이별은 반복적으로 통보를 해줘야지. 아, 네. 그래야 이제 그러니까, 인지가 되니.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내일 마지막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